팀 하바스 대 구 스터. 방공의 GFN 대회가 끝나고 UFC 직행 여부에 대다수의 관심이 쏠리다 보니 묻혀버린 드라마가 하나 있다. 현장엔 고석현이 있었다. 명실상부 팀 스턴건의 후신 팀하바스의 간판인 선수로 자연스레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데 김동현이다. 동킴과 인수의 사이는 아이원트 매미킴 이걸로 요약 끝이다. 사실 졸지에 팀을 잃었던 황인수와 이 사연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 올 수 없었던 동킴 자리를 대신한 옛 베프 고석현과의 묘한 거리만으로 충분히 흥미로운 얘기긴 하다. 그런데 그날의 드라마엔 다른 극적 요소도 있었다. 보인다. 김한슬이다. 그렇다. 김한슬은 고석현에게 KO승을 했었다. 그러나 여기선 누가 더 세냐보단 김한슬 또한 황인수만큼은 아니겠지만 감정이 있음을 짚는데 초점을 두겠다. 무슨 말이냐. 당신이 물고 빠는 하바스 FC로 개최하시죠. 예전에 이렇게 하바스를 저격했던 그다. 순간적 울컥함, 묵은 감정, 어떤 것이었든 확실한 건 다시 가까워지긴 쉽지 않은 강도의 발언이었단 것이다. 더 재밌는 건 뭔지 아나? 황인수와 김한슬이 경기 후 급속도로 가까워졌단 것이다. 적어도 일정 시점 둘의 감정이 고석현이라는 특정인은 아니지만 팀 하바스 대 구 스턴건. 어쨌든 황인수가 속해 있던 팀에게 있었던 공통점은 이들의 윗선을 보면 좀 더 묘해진다. 호점 동킴 사이 말이다. 우르르 나가는 거죠. 왜 나갈까? I want 매미킴. 황인수 영입부터 해서 중간에 바이럴 과정까지 뭔가 서먹서먹해질 일들이 많았던 둘 사이인데 인수한슬 브로맨스 관계로 이제 인수는 완전한 코좀 라인임이 드러나 버렸다. 이렇게 좀비짐에서 운동도 하는 황인수다. 대한민국 격투계의 최고 권력자 품에 안긴 것으로 동킴과 멀어지며 함께 멀어졌던 양지세계에 다시 올라타게 된 것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동킴 고석현은 컨텐츠 하랴 바쁘다. 권력에서는 밀리지만 어쨌든 국내 최초 찐 유앱 사제지간이다. 코좀 인수 밀착이 동킴 긁는 요소였다면 사제지간 컨텐츠가 흥하는 건 굳이 결말이 매끄럽지 못했던 기존 제자들과의 결별을 꺼내지 않아도 세컨도하며 후진양성의 진심이었던 코좀에겐 아픈 부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주상을 단체통의 직행으로 보내며 한을 좀 풀었을 것 같긴 한데 한슬 인수 아직 두 현역은 이 사제 커플을 보며 감정이 좀 더 복잡할 것이다. 인수의 경우 베프이자 최고의 스파링 파트너였던 석현이 그립다. 하지만 동킴 눈치를 봐야 하는 석현을 이해한다. 한편으로 부러움, 질투, 기쁨의 감정 또한 교차할 것이다. 자신 밑에 있었음 유앱 같지롱 할 동킴 생각하니 아이원트 매미킴 또 일갈하고 싶기도 하다. 그야말로 만감이다. 넌 바로 이 부분 동킴 밑에 계속 있었음에 대한 가정과 한슬과 석현 두 운명의 갈림, 이 둘 인생사의 교차 지점이 있다. 사실 이 영상에서 진짜 말해보고 싶었던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이다. 동킴이 팀을 해체시키는 상황까지 만들지 않았으면 인수도 계속 남아 유앱에 갔을까 하는 극한의 만약에까지 가지도 않겠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내가 이겼던 선수는 유앱을 갔고 나는 이제 커리어 상방은 끝나버린 김한슬의 예는 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무슨 소리냐. RTU 기회 3번이나 받았으면 본인이 못 받아 먹은 거지 하겠지만 원매치에서 승리하고도 선택받지 못했던 김한슬임을 불운하게도 사람들은 이미 잊고 있다. 황인수라면 노력과 간절함이라는 카운터라도 칠 수 있지만 김한슬은 격투에 헌신했던 선수다. 최근 급성장하며 2.0 버전을 보여주고 있는 고석현이지만 이 셋이 각각 10판을 돌려 한다면 고석현 승률이 1위일지는 장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나 실력이 어떻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유앱 진출 후 금방 사라지는 수많은 선수들 생각하면 복권은 까봐야 하는 것이고 까보기 위해서 일단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즉 시험날 잘 쳐야 한다는 말이다. 이 시험들의 둘은 떨어졌다. 아직 가능성이라도 남아있는 인수와 달리 더 이상의 시험은 없는 한슬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뭐 힘들고 뭐 이런 상황들도 UFC를 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사실 그냥 재미로 국내에서 싸우기는 그런 동기부여는 생기지 않지 않을까. 윗대를 한번 봐볼까. 코좀은 WC에서 2패했지만 합병으로 바로 UFC 선수가 됐다. 코갱은 WC 대신 드림을 선택했었다. 한 번의 선택 차이로 둘의 운명은 천지 차이가 된다. 적어도 진출만 따졌을 때 말이다. 코갱은 그 후에 연승하며 UFC 진출이 코앞이던 상황에서 김동현과의 스파링 중 목 부상으로 모든 게 좌절된다. 예체능은 상하의 격차는 극에 달하는데 상위 티어는 극도로 작아서 그런지 유독 운의 영역이 커 보이는 게 있긴 하다. 그러나 한국이 문재인 정권 이후 하방은 높아졌지만 중산층 되기는 훨씬 어려워진 구조가 되다 보니 대박에 대한 갈구는 분야를 가리지 않게 되었다. 노력의 가성비가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더더 운의 영역이 큰 코인 인방 유튜브 같은 한방의 영역에 사람들이 몰리는 걸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운의 영향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여전히 인색하다. 노력의 가치를 올려치는 것이다. 각종 시상식 때마다 재능
재능준 또 운을 열어준 신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케이스가 많은 서구에 비해서 확실히 그렇다. 종교와 표현에 대한 가치관 차이 고려해봐도 그렇다. 적어도 한국인보다 서양인들이 좀 더 현실적이고 솔직하다 생각하는 방궁에다 갑자기 떠오르는 예가 있다. 추성훈이다. 기존 유튜브는 그저 그랬는데 새로 연 채널이 대박이 터져 동킴이 그렇게 꿈꾸던 100만을 순식간에 넘어버렸다. 야노시오와의 케미 등 여러 고려할 부분들이 있지만 이 정도 대박은 결국 운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 하필 악연도 섞인 드라마소 운들의 전쟁으로 나름 마무리해봤던 ZFN 공이었다. 고석현이 더 날아올라도 혹은 빨리 좌절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저 실력에 못 갔으면 얼마나 불운했던 거냐 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정말 운 좋게 간 거네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고석현은 황인수가 올라오길 원할까? 축하 연락 정도는 하는 둘 사이다. 같이 있으면 든든할 수 있겠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걸 탐탁치 않아 할 동킴 눈치 안 볼 수 없다. 아니면 애초에 독점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는 중일까? 재능 측면에서 황인수 그늘에 가려진 평을 받던 그다. 확실한 건 둘은 서로가 자극점일 것이라는 것이고 그 점에서는 확실히 운이 좋았다. 나이벌은 소중하다. 황인수가 다시 한번 마지막 열정을 쏟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둘과 붙어봤던 김한슬은 임박너로 제2의 인생을 이미 시작했다. 그냥 저냥 뭐 이렇게 싸워서는 동기부여가 안 생길 것 같고 방송을 잘 하다 보면은 이제 시합을 나가는 것 자체가 컨텐츠니까. 코갱의 유튜브 전철을 밟아 코갱을 밟고 올라 도약을 꿈꾸는 중이다. 예전엔 우노 기삼이라 말하고 다녔던 치기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덧 팔을 훌쩍 넘어버렸다. 인생은 유전자 뽑기라는 거 제외하고도 말이다. 아직도 의심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질문 하나. 만약 유주상이 적거나 졸전을 펼쳤다면 황인수는 뽑힐 수 있었을까? 구독, 좋아요.